블록체인계의 지극히 내밀하고 개인적이고 또 편파적인 방송입니다. 업계의 내밀한 속내를 시원하게 파헤쳐버리는 그런 사심 토크 시간인데요. 코인 생존 토크 실무자 회의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치열한 코인판 선봉에서 열일하고 계신 이 세 분 모셨습니다. 두리안 블록체인 센터의 박재준 센터장, 비트소닉의 신진욱 대표, 플레타의 박승호 대표 세 분과 함께해보겠습니다. 세 분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오늘 안건부터 확인을 해보도록 하죠. 실무자 회의 주간 회의로 어떤 안건들 올라와 있는지 화면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업계 인사들이 디코노미에서 블록체인과 암호화폐를 두고 다양한 의견과 논쟁을 벌였습니다. 시장의 현재와 미래의 향방을 가늠할 핵심은 무엇인지 논의하는 장이 펼쳐졌습니다. 중국의 국가발전개혁위원회가 비트코인 채굴 산업은 바람직하지 않은 산업이라며 지원 제재 또는 중단 권고 항목에 포함됐다고 밝혔습니다. 암호화폐 거래소 빗썸이 2018년 암호화폐 가격 하락에 2,055억 원 단기 순소실을 기록했습니다. 세계 1위 암호화폐 거래소 바이낸스의 창펑자오 대표가 한국 정부는 암호화폐 거래소의 실명 확인 계좌 발급 지원을 해야 한다고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네, 오늘도 흥미로운 안건들이 발표가 됐습니다. 세 분은 이 안건들 중에서 어떤 이슈에 눈길이 가는지 궁금하는데요. 네,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재준 센터장님, 어떤 안건이 또 가장 눈에 띄셨나요? 네, 지금 뭐 요새 이 코인 시장도 좋은 분위기가 좀 있고 네. 그런 와중에 또 해외에서 유명 인사들이 많이 오다 보니까 이제 그들의 생각이 좀 궁금하셨던 부분도 있고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하는 사람 한 사람의 인터뷰도 굉장히 화제가 되고 있고 또 어떤 입장, 지금 이제 좀 이따 말씀을 나누겠지만 또 유명 인사 두 분이 또 이렇게 격론을 벌였던 일도 있고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하나 얘기하면 좋을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지금 중국에서 이 채굴에 관련돼서 바람직하지 않은 산업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은 이 채굴이라는 부분은 두 가지 이슈입니다. 하나는 비용이라는 부분이고 두 번째는 에너지에 관련된 부분인데 이제 비용은 기존의 이제 금융 시스템의 비용이 어느 정도 드는지를 우리가 이제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이제 비교가 불가능한 상황이고 다른 하나 에너지라고 하는 부분은 이제 비용이나 에너지 자체만으로 볼 것이 아니라 기존의 이제 금융 시스템의 근간이 변하는 과정에 사회적 비용의 이제 한 부분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게 맞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좀 다양한 시각에서 좀 봐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이제 그 두 가지 안건을 오늘 픽을 하겠습니다. 네, 박재준 센터장님께서는 첫 번째 안건 그리고 두 번째 안건을 픽해 주셨고요. 자, 바로 이어서 신진욱 대표님께도 여쭤볼게요. 어떤 이슈가 가장 눈길이 가셨나요? 네, 이번 주에는 디코노미라는 이제 행사 때문에 아무래도 해외에서 많은 사람들이 지난주였죠. 뭐 많이 왔는데 저희도 이제 크게 그 참여를 하면서 많은 분들을 이제 만났었는데요. 아무래도 뭐 1번하고 4번 주제가 이제 비슷한 것 같아요. 네. 이제 바이낸스 이제 대표님도 이제 그 행사를 참여 와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이런 이야기들을 했었던 것 같은데 한국에 이제 암호화폐 실명 계좌를 이제 발급해야 된다라는 부분이 저는 뭐 항상 한국에서 한 5번째로 실명 계좌를 받고 싶은 거래소 입장에서 이런 이야기 이제 한번 나눠보면 좋을 것 같고요. 네. 뭐 이걸 이제 포함해서 이번 주에 그 이야기들이 많았었던 거 1번 주제에 대해서 하나씩 얘기해 보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신진욱 대표님께서는 첫 번째 이슈 그리고 바이낸스 대표의 발언에 대해서도 이야기해 보면 좋을 것 같다 이야기해 주신 것 같고요. 자, 박승호 대표님께도 한번 여쭤볼게요. 어떤 이슈에 가장 눈길이 가셨나요? 네, 우선 첫 번째 안건인 블록체인 달군 말말말의 안건이 이제 눈길이 가고요. 네. 블록체인 쪽에 큰 행사가 4월 달에 작년에도 개최가 됐었고 올해 개최가 됐고요. 이 시기에는 항상 많은 블록체인 업계 인사들이 와서 많은 얘기를 나눌 수 있고 그다음에 그들이 얘기한 걸 들을 수 있는 기회이기 때문에 네. 굉장히 좋은 얘기들이 많이 나왔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또 하나 저는 안건이 관심이 가는 게 그 비트코인 채굴 사업에 대해서 중국 정부가 반대하는 거에 대해서 그것 자체도 뭐 좀 눈길이 가지만은
과연 이 채굴 자체, 그러니까 분산화를 하는 거에 채굴이 들어가는 상황인데 네. 그 분산화라는 가치가 얼마나 있는지를 한번 또 생각하고 따져볼 필요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역시나 또 박재준 센터장님과 같은 의견 주셨네요. 첫 번째 이슈 또 두 번째 안건이 참 눈길이 간다고 해주셨는데요. 세 분께서 공통적으로 픽해주신 안건이 있습니다. 바로 첫 번째 안건이죠. 오늘의 안건입니다. 이걸로 선택을 해볼게요. 시장을 뜨겁게 달군 블록체인 거물들의 말말말이라는 주제로 코인 생존 토크 실무자 회의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안건도 이렇게 공개가 됐고요. 열띤 토론이 예상되는데요. 그럼 바로 질문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장에서 또 이 뜨거운 현장에서 이야기를 듣고 오신 분들의 이야기를 먼저 들어보면 좋을 것 같은데 신진욱 대표님 다녀오셨죠, 디코노미에. 어떤 이슈들이 있었고 눈길이 어떤 점에 또 갔을까요? 네, 저는 뭐 참여한 것뿐만 아니라 이제 발표를 이제 네. 하는 기회를 이제 주셔가지고 이제 발표를 했는데 이제 개인적으로 이제 재밌었던 거는 이제 발표자들만 모아서 전날 리셉션을 했어요. 그래서 행사장 당일에는 이제 정말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느라 이제 정신이 없는데 정말 극소수의 사람들만 모아가지고 이야기들을 이제 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이제 좀 네. 재미있었고 그때 이제 이야기들을 이제 결국은 이제 들어보면서 이제 한국에서 규제가 뭐 없다 또는 있다 등등 이야기를 하지만 한국 시장은 이제 굉장히 이제 부러워하고 두바이에서도 블록체인 서밋이라고 이제 큰 행사가 있음에도 네. 불구하고 한국에 이제 많이 모인 게 한국에 굉장히 이제 관심이 많고 한국에 이제 부러워한다라는 뭐 그런 부분들을 좀 많이 체감할 수 있었던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한국 시장에 대한 뜨거운 분위기를 또 체감하고 오신 것 같아요. 또 현장에 또 다녀오신 분이 한 분 더 계시죠? 네, 네, 박승우 대표님 한번 이야기해 주시죠. 저희도 그 행사에 참여를 했었고요. 작년에 저는 이제 참여자가 아니고 참관자로 참석을 했었고 올해는 이제 아예 참여사로 참여를 해봤는데 작년이랑 올해랑 크게 분위기가 달랐던 부분은 작년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대중 참여들이 좀 굉장히 많았어요. 네. 그래서 이 암호화폐에 대해서 분위기가 뜨겁고 관심들이 많았기 때문에 대중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작년에 비해서는 좀 대중들이 조금 적어진 느낌이고요. 대신에 오히려 업계 사람들은 좀 더 다양하게 왔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작년 대비 외국에서 온 업계 사람들이 생각보다 더 많았고 그다음에 생태계 안에 있는 참여사들이 굉장히 많이 와서 얘기를 나눌 수가 있었고요. 네. 전반적으로는 작년보다는 좀 분위기는 차분하지만은 좀 더 전문적으로 진행하는 느낌을 저는 좀 받았습니다. 또 작년과 올해를 또 비교해서 이야기해 주신 것 같은데요. 작년에 비해서 대중들의 참여는 줄었지만 또 전문가들이 많아졌기 때문에 보다 더 전문적인 이야기들이 오가지 않았을까 기대가 됩니다. 그 말말말들을 하나씩 또 짚어보도록 할게요. 이번 또 말말말 중에서 많은 또 화두에 올랐던 게 규제 관련해서인 것 같은데요. 뿐만 아니라 비탈리카 루비니의 설정원에 대해서도 많은 언론사들이 또 뉴스가 또 나오기도 했고요. 자, 어떤 이야기들이 오갔고 좀 우리가 집중해서 볼 만한 이야기들은 어떤 점이 있을지 박재준 센터장님께서는 어떤 점이 가장 또 어떤 발언이 눈에 띄었는지 또 이야기를 여쭤보고 싶어요. 네, 우리가 근데 많이 나눴던 얘기이죠. 네. 이제 규제라는 걸 어떻게 바라볼 거냐에 대한 부분인데 이제 이번 행사에서 나왔던 얘기가 이제 규제라는 게 꼭 굳이 어떤 산업, 이제 지금 암호화폐와 블록체인으로 대변되는 지금의 어떤 변화에 대해서 이 규제가 없는 곳보다는 규제가 좀 잘 마련이 돼 있어서 사업을 안정적으로 할 수 있는 상황. 그게 이 체인을 운영하고 또는 네. 이제 기획하는 입장에서는 더욱더 바람직한 환경이다. 이제 이런 얘기가 지금 눈에 띄어요. 네. 그러니까 결국은 규제가 없기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이제 사업을 어떤 식으로, 그러니까 가이드라인이 만들어진다면 사업하는 입장에서 훨씬 더 자유로움이 생기는 거거든요. 지금 어느 부분이 위험하고 어느 부분이 안정된지를 모르기 때문에 네. 생기는 불확실성이 있단 말이죠. 근데 이제 가이드라인이 나오면 그게 이제 해소가 되는 거죠. 그 부분이 지금 이번 행사에 규제 관련돼서는 눈에 띄는 부분이 아닌가 싶어요. 그렇군요. 또 이 블록체인 산업 관련해서 어느 나라에서 하면 좋을까, 즉 규제 관련해서 이런 또 안건이 또 논의가 됐다고 하는데 관련해서 다녀오신 분들 중에 박승우 대표님 먼저 어떤 발언이 가장 또 눈에 띄셨을까요? 규제가 이제 어느 나라에서 하는 게 좋은가라고 라는 질문에 각각의 이제 개인적인 시선들이 있고 개인적인 이제 경험들이 있는 네. 업계 분들이 많겠지만은
우선은 저는 이제 규제가 좀 안정적으로 그래도 돌아가는 건 싱가포르가 그래도 안정적으로 돌아간다고 생각하고요. 왜냐하면 이제 규제가 잘 돼 있다 안 돼 있다를 떠나서 싱가포르에서 이미 많이 진행된 게 있고 그다음에 그 안에서 뭐 소송이라든지 여러 가지 것들이 있으면서 데이터가 그 싱가포르에는 누적이 돼 있어요. 네. 그래서 싱가포르이 가서 진행했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방향성이 조금 더 경험적으로 좀 쌓여 있는 국가가 아닌가라고 저는 좀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또 아까 신진욱 대표님께서는 이제 한국 시장을 참 많은 전문가들이 또 지켜보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해주셨는데 한국 시장의 규제에 대한 이야기들이 혹시 나왔는지 이 점도 궁금해요. 뭐 파티에서 뭐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뭐 나누긴 했지만 궁극적으로 거기에서 많은 토론을 하기보다 그분들도 이제 분위기를 이제 느끼고 간 거죠. 그래서 너네가 이제 그 비트소닉이라는 거래소 한국에서 조금 괜찮다고 하는데 정부에서 뭐 반대하거나 뭐 무슨 어려움이 있느냐 물어보면 이제 사실 그렇게 어려움이 있는 상태는 아니거든요. 네. 왜냐하면 뭐 열심히 하고 있고 그런 걸 이제 느껴보면은 본인들이 이제 기사에서 보던 거나 그런 부분과는 이제 좀 다름을 어느 정도 체감을 이제 하고 가는 게 네. 그들의 이제 소득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네. 네. 이렇게 또 대화의 장들이 좀 많이 펼쳐졌던 것 같네요. 또 이제 세간의 관심을 정말 한몸게 받았던 이 비탈릭과 루비니의 썰전에 대해서 이야기를 안 하고 넘어갈 수가 또 없을 것 같습니다. 이 둘은 어떤 입장이 기존에 있었고 이번 이코노미에서는 또 어떤 이야기들이 오가는지가 참 궁금한데요. 박재준 센터장님 그들의 기존 입장에 대해서도 좀 이야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은 제일 좀 큰 변화라고 하는 게 이제 루비니 교수도 좀 누그러들었고 네. 그다음에 부테린의 독설도 좀 없어졌고 네, 굉장히 좀 침착하게 대화를 하고 있었다라는 게 눈에 좀 띄었어요. 그러니까 이 둘 다 기사를 통해서 이제 접하셨겠지만 이제 이 루비니 교수도 비트코인은 0으로 수렴할 것이다. 또 이제 사기에 가깝다. 여전히 물론 이번에 인터뷰에서도 ICO를 사기에 준하는 행위로 규정하고 언급을 하긴 했습니다만 네. 이제 특이할 만한 건 루비니가 이 부테린이 이에 대한 반응이 굉장히 부드러웠다는 거죠. 이제 0으로까지 수렴하지는 않을 것 같다. 뭐 이런 반응이라든가. 또 이 탈중앙화에 대한 가치를 아주 표명하는 거에 대해서도 그 중앙화가 가져올 수 있는 위험 부분을 생각한다면 탈중앙화가 갖는 가치에 대해서도 그만큼의 존중은 있어야 될 것 같다라는 식으로 굉장히 성숙한 인터뷰를 했던 게 눈에 띄어요. 네. 근데 이제 이번에 무엇보다 이제 눈에 띄었던 거는 사실 이제 이 두 사람의 이 논쟁에 하나의 또 화두가 됐던 건 이런 것 같아요. 이제 블록체인 산업이라고 우리가 표현을 많이 하는데 네. 이 다른 시각에서 보면 블록체인 산업이라고 보는 건 좀 편협한 시각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암호화폐가 가질 수 있는 무궁무진한 가치나 또는 시장의 파급력으로 얘기가 돼야 되는데 네. 블록체인 산업이라고 하는 순간 뭐 일종의 SI 또 이제 기업 간의 거래라든지 솔루션 구축이라는 의미로 보여질 수 있거든요. 네. 이런 부분들과 같이 물려서 이 두 사람의 경론이 좀 더 재미있지 않았을까 싶어요. 뭐 두 분께서는 또 어떻게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일단은 그렇습니다. 그렇군요. 자극적 공경에도 평정심을 잃지 않았던 그 모습이 인상적이었다 얘기를 또 해주신 것 같고요. 이 루비니와 비탈릭의 그래도 발언은 참 화제가 됐습니다. 특히 좀 분산화를 두고서 또 다른 입장을 보여준 점이 참 인상 깊기도 했는데요. 박승호 대표님께서는 이 발언들 중에서 어떤 점이 눈에 띄셨어요? 우선은 이제 분산화라는 부분은 저도 항상 고민을 많이 하는 네. 부분인데요. 과연 분산화가 어디까지 돼야 분산하고 어떤 구성이어야만 분산화가 완결되는 건지에 대해서 매번 고민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분산화가 정말 모든 걸 다 선결적으로 최우선순위로 둬야 되는 가치인 건가? 네. 블록체인과 암호화폐가 줄 수 있는 거에 분산화가 빠지면 그 역할이나 그 가치를 아예 못하는 건가? 이런 고민을 저는 꽤 많이 하고 있거든요. 네, 그런 거에 대해서 약간은 저는 이제 비탈릭 발언이 예전보다는 분산화 작년 같은 경우는 분산화 안 하는 프로젝트는 무조건 이제 블록체인도 아니고 프로젝트 아니라는 입장이 강경 거의 발언이었는데. 굉장한 강경 발언이었는데 네. 그거보다는 좀 누그러들고 있는 생각인 것 같고 네. 비탈릭도 아마 지금 업그레이드하고 하면서도 굉장히 많은 고민을 하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을 좀 받았습니다, 저는. 더군다나 이제 두 사람이 하는 얘기 중에 이제 이 부분은 좀 심했던 거 아닌가 싶은 정도인 게 이제 루비니 교수가 그렇게 얘기했죠. 지금 이더리움 재단에서 준비하고 있는 그 하드포크가 또 한 번 더 있죠. 네.
세레니티가 있는데 이거 결국은 실패할 것이다. 이제 이런 논조로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결과적으로는 성공하지 못해. 니네 예전에도 실패했고 네. 앞으로도 실패할 것이다. 근데 이제 이 부분이 한 가지 이제 이 짚을 건 사실 이 암호화폐, 그러니까 비트코인으로 대변되는 이 암호화폐 시장이 크게 이제 이슈가 됐던 게 한 3년 정도 됩니다, 이제. 네. 3년 차, 뭐 만 3년까지는 안 될 수 있는데. 근데 지금 이렇게 화제가 되고 있는데 사실 그때나 3년 전이나 지금이나 얘기되고 있거나 논쟁이 되고 있는 이슈는 별로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는 거죠. 여전히 영이냐 아니냐, 또 이 ICO가 사기냐 아니냐, 또 이거의 피해, 또 이게 사회에 절대로 확장되지 못할 것이다, 아니다, 그렇지 않다. 이런 논의 자체의 방향은 3년 전이나 지금이나 비슷한 상황으로밖에 왜 몰고 가지 못했을까? 좀 더 선제적이고 앞으로 나아갈 방향에 대한 얘기가 있었다면 좀 더 좀 의미 있는 행사가 되지 않았을까 싶은데 주제나 흐름은 비슷했던 게 아닌가는 그런 아쉬움이 좀 있어요. 하지만 네. 결론적으로 이제 봤을 때 이게 굉장히 사람들의 이제 관심을 끌었잖아요. 네. 근데 생각보다 시시했단 말이죠. 근데 거기에서 이제 그 알아볼 수 있는 부분은 이게 별로 이슈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저는 이제 루빈이라는 이제 분도 네. 이야기하기 이제 머쓱하고 비탈릭도 굳이 이제 이게 현실인데 내가 옛날에는 이제 발끈발끈하면서 이제 반박했겠지만 현실인데 뭐 반박할 필요도 없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분위기가 좀 수그러들었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행사 네. 기획은 그랬는데 네. 시장은 이미 그거에서 많이 성숙해 있는 상태이니까 네. 그게 사실은 좀 진부한 대화가 네. 됐을 수 있다는 그런 얘기인 것 같아요. 그 부분은 동감이 되네요. 네. 그리고 뭐 대중들도 작년 같은 경우는 이제 분산화가 뭔지 뭐 솔직히 중화가 뭔지 굉장히 관심 많고 그다음에 네. 그걸 이해하고 파악하는 과정이었다면 지금들은 뭐 이오스라든지 다른 프로젝트도 여러 가지 나오면서 네. 대중들이 또 받아들였거든요, 이오스를. 근데 이오스가 나오기 전 같은 경우라면은 굉장히 이건 분산화가 아니다. 이오스가 처음에 출발할 때도 그런 지탄을 많이 받았지만은 네. 그 이슈가 이미 뛰어넘을 정도로 사람들은 받아들였고 그런 부분에서 충분히 성숙하게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뭐 루빈이랑 비탈릭 께서 말씀하시는 것도 그렇게 대중들한테는 큰 어떻게 보면 파급적인 이슈로 다가오지 않는 거죠, 이제는. 그렇죠. 다 그러니까 안다. 그런 성숙된 분위기가 있는데 네. 지금 이제 그 예전에 그 책이죠. 마스터링 비트코인의 저자인 사람이 이번 행사에 또 했던 얘기가 한국에는 암호화폐가 필요 없을 것 같다. 네. 이유가 뭐냐? 이제 한국의 금융 시스템은 이제 선진적이고 잘 갖춰져 있기 때문에 굳이 암호화폐가 필요 없다 이런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동의하시나요? 전혀 동의하지 못하죠. 물론 일부분 그 말이 자체가 틀린 건 아닙니다. 근데 왜냐하면 암호화폐가 해줄 수 있는 역할이 있죠. 이제 처음에 이 블록체인과 암호화폐가 얘기가 나왔을 때 금융 네. 취약 국가들, 뭐 대표적으로 항상 언급되는 게 이제 뭐 짐바브웨나 이런 나라들처럼 금융 시스템이 불안한 곳에 이런 역할을 해줄 수 있다라는 건 있었죠. 하지만 그건 하나의 일부분인 거죠. 네. 그 암호화폐가 취약 국가에서만 필요하고 다른 나라에서는 필요 없는 게 아니라 그렇죠. 그런 역할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너무 편협한 시각으로 한국에는 블록체인이 필요 없다, 암호화폐가 필요 없다 이렇게 얘기할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렇군요. 이게 이메일도 같이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네. 이메일이 나왔을 때는 이제 뭐 팩스기가 있기 때문에 이메일 굳이 필요 없고 사람들이 사용하기 번거롭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어차피 그쵸. 팩스로 문서가 바로 오니까 바로 처리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메일이 단순히 지금 그냥 어떠한 서류를 전달하는 매개체로만 사용되는 건 아니거든요. 파일도 전달하고 있고 이메일로 엄청난 소통, 뭐 로그인이라든지 저희가 지금 다양하게 뭐 서비스를 가입할 때도 그쵸. 이메일 주소를 지금 입력하고 네. 있거든요. 이제 그런 것처럼 이 암호화폐 자체를 그냥 금융 시스템이라는 거 단독 하나로만 바라봤을 때는 네. 뭐 이런 식의 이야기나 주제가 나올 수도 있긴 하겠지만은 분명히 이메일이 단순히 팩스가 하던 역할을 뛰어넘어서 지금도 하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금융 말고도 암호화폐가 다른 부분에 좀 더 아이디어하게 쓰이는 부분을 찾아내야만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아무쪼록 시장도 발언도 작년에 비해서 한층 성숙해졌던 그런 모습이 인상 깊었던 것 같습니다. 자, 이 질문도 안 드릴 수가 없을 것 같아요. 또 기존 금융과 블록체인에 대한 이야기가 반드시 나왔을 것 같은데요. 이게 어떤 관련이 있는 건가요? 신지욱 대표님 어떤 관련이 있는 거죠? 저는 사실 관련이 그렇게 크게 있다고 생각하지는 관련이 않아요. 없을까요? 네, 금융의 네. 일부분이 이제 블록체인이 쓰일 수 있고 블록체인의 또 일부분이 이제 금융인 거지. 그거를 이제 관계가 그렇게 강하게 뭐 1대1의 관계는 아니라고 생각해서 네. 그래서 크게 관계는 이제 없다고 생각하는데 근데 서로 이제 닮아가려는 이제 모습들은 있죠. 이제 저희도 이제 거래소를 이제 운영하면서 보면은 기존의 금융에서 하고 있었던 그것들,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KYC라든지 비대면 인증이죠. 그런 것들을 이제 하는 데에는 이유가 있고 뭐 부정거래 탐지 시스템 FDS라든지 AML 규정이라든지 그런 것들은 많이 차용을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서로 배워가는 그 관계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미래의 부분은 서로의 뭐 장단을 이제 보완해 가는 그런 모습이 아닐까 싶습니다. 예. 그러면 또 기존 금융과 블록체인의 연결고리가 또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데 어떤 게 또 그 다리 역할이 될 수 있을까요? 센터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사실 그게 이제 두 가지가 그 암호화폐 시장이 기존의 금융 시스템에 얼마만큼의 또는 어떤 형태의 역할을 할지가 아직 정해지지도 않았고 네. 누구도 함부로 규정할 수는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일단은 두 가지 이게 이제 기존 금융과 암호화폐 시장과의 브릿지는 분명히 필요해 보입니다. 네. 왜냐하면 그 브릿지가 지금 사람들이 원하는 거거든요. 그 브릿지가 어떤 식으로 펼쳐질 것인가에 대한 기대가 곧 암호화폐의 기대이기도 하고 이 암호화폐가 바꿀 시장에 대한 세상에 대한 기대도 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렇다 네. 보면 그 브릿지를 누가 할 거냐? 그럼 뎁입니다. 아. 왜냐하면 이 뎁들이 기존에 있는 금융 시스템과 암호화폐 이 시장의 중간의 역할에서 기존의 화폐 시스템으로 하지 못했던 것들, 뭐 자동 결제된다든지 자전거를 이용한다든지 아니면 기존에 오프라인에 지금 공유 경제로 여러 가지 아이템들이 나와 있는데 네. 이런 걸 이용할 때 자동 결제하는 부분 또는 너무 작은 단위여서 광고에 대한 보상을 내가 직접적으로 받지 못한다든지 이제 이런 역할들을 해주는 없던 생태계를 새로 만들어주는 역할 이런 것들처럼 대비해줄 역할이 분명히 크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그렇군요. 활성화에 따라서 기존 금융과 암호화폐 시장 어떻게 달라질지 모르죠. 알겠습니다. 참 이번 또 말말말들 중에서 참 많이 또 화제가 됐던 말들이 규제 관련해서 또 말들이 많았고요. 특히나 또 정부의 규제 관련해서도 말이 있었던 것 같은데요. 어떤 점들이 더 필요할지 또 세 분도 좀 많은 생각들이 있었을 것 같아요. 먼저 신진욱 대표님 보시기에는 지금 현재 뭐 한국의 시장에 어떤 게 또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세요? 규제 면에서나 정책 면에서나. 뭐 저는 항상 기회가 있을 때마다 말씀드리는데 전 지금이 항상 좋고요. 네. 정부에 바라는 바가 없고 그냥 다만 이제 계좌의 경우에는 블록체인과 금융이 어느 정도 좀 다르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하지만 그 브릿지는 이제 필요하고 그거에 대해서 뭐 그 계좌가 이제 준비가 되면 당연히 저는 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그런 거 환경을 이제 잘 갖추려고 그냥 준비된 사람이고자 이제 노력을 하는 거지. 저희는 뭐 정부나 뭐 이런 데 바라는 부분이 전혀 없고 지금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국내에서 그게 안 된다고 해서 블록체인은 이제 글로벌하게 할 수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해외에서 열심히 하려고 노력하고 있어서 네. 한국이 아니더라도 저희는 이제 필리핀이나 지금 뭐 이런 규제 같은 걸 준비하고 있는 베트남이나 이런 데서 지금 사업을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가능하니까. 네, 한국은 한국대로 네. 준비가 되면 뭐 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 게 약간 뭐 거래소 대표로서 나이브하다 보실 수도 있지만 어쨌든 저는 뭐 나라를 믿고 있는 거니까 네. 예, 그렇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박승호 대표님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도 궁금한데요. 저도 이제 블록체인이나 이쪽 관련 유관 사업들이 글로벌 사업이기 때문에 규제가 엄청나게 중요하다고는 생각을 네. 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다만 분명히 청풍차도 와서 네. 이 계좌를 열어줬으면 좋겠다라고 얘기했고 외국인들은 굉장히 관심이 많거든요, 한국에. 규제를 잘 정비하고 명확하게만 하는 순간 저는 지금 정부의 많은 해외 자금이나 많은 산업들이 들어올 수 있는 기회라고 봐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잘하면 오히려 한국의 블록체인 업계에 있는 한국 사업을 하시는 분들에게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마지막으로 센터장님께서도 조금 덧붙여서 혹시 또 바라는 점 아니면 이번 총 말말말들을 또 짚어보다 보니까 이 점이 참 인상 깊었다. 이 점도 얘기해 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시장 상황이 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우리가 규제에 관련된 얘기 또 뭐 사기 피해라든지 여러 가지 얘기들을 계속 해왔는데 네. 지금 이제 최근의 분위기로 보면 정부의 분위기인 거죠. 그러니까 저희들이 느끼는 정부의 분위기는 이제 시장이 흘러가는 대로 시장에서 겪는 시행착오들에 맞춰서 사실은 이 모습이 샌드박스의 모습입니다. 어떤 규제의 틀 안에 이제 샌드박스에 넣어놓고 원하는 대로 흘러가게 하고 규제가 이제 따라가는 방식인 건데 네. 지금이 그런 걸로 보이는 면도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시장이 조금 더 가다 보면 시장에 맡기고 시장에 있는 시행착오들이 하나씩 규제화되고 또 안정성도 제공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또 해봅니다. 알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시장을 뜨겁게 달군 블록체인 거물들의 말말말 이야기 해봤는데요. 세 분과 가감없는 토크 나눠봤습니다. 저희는 그러면 다음 주에 더 재미있는 주제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